책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목이 이제 콜드콜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콜드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서는 따지고 보면 이제 아웃바운드라는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콜드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계속 사용하시면서 이 콜드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이미 이전에 이 시장에는 아웃바운드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콜드콜이라고 따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으신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 이제 전화에서 돈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내가 고객들이 남녀노소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냥 경청만 해줘도 매출이 유지되거나 매출이 추가되거나 하는 걸 보면서 아 전화 통화에 돈이 있구나 이걸 무의식적으로 알았는데 그게 이제 더 공격적으로 가면 쌩 모르는 사람도 전화해가지고 내 지인으로 만들고 쌩 모르는 사람도 내 고객으로 만들고 내 신규 고객을 만들고 이게 이제 콜드콜 개념인데 그 당시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똥이지 된장이지 혼자 영업 현장에서 계속 뛰어보다 보니까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전화기에 뭔가 비밀이 있겠구나 했는데 사실 2014년도에 그 저희 멘토 그랜 카돈이라고 하는 제 책에도 나오는데 그분의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아니, 전화 한 대를 가지고 그냥 직원이 지금 후속 조치하고 있는 전화를 뺏어가지고 그냥 전화를 했는데 클로징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주가 3천만 원짜리예요. 10분도 안 됐는데 수주를 바로 따는 걸 내가 봤거든요. 3천만 원짜리. 우리 TM이든가 아웃바운드 이런 개념은 사실 전화는 영업하더라도 약속만 잡는 툴로 써요. 미팅을 하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분명 뭔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했지만 전화로 결제까지 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저게 내 미래다라고 딱 이제 체감한 원래 그런 어떤 직감은 했지만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100m 기록을 깬 사람이 없고 어느 순간 누가가 깨버리면 우리 저걸 깰 수 있다면 믿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전화에 돈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누군가 전화로 수주를 3천만 원짜리 전화로 몇 분도 안 돼가지고 클로징하는 걸 보면서 몇 천만 원짜리는 안 되고 몇 백만 원짜리 할 수 있겠지. 몇 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는 할 수 있겠지. 안 그러면 전화로 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안산에 살면 막 대구도 가고 막 부산도 가고 막 서울도 가고 뭐 그냥 길가에 낭비하는 시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났을 때 내가 또 누가 커피 사야 되고 누가 밥 사야 되고 매출도 보장 안 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 예전에 다단계했을 때 영양제를 팔아봤다 100만 원 팔아도 5만 원밖에 안 남아요. 수익률이 낮아서. 수익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수익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손해는 누구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팔아서 100만 원 팔면 뭔가 많이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할수록 돈이 안 돼. 그리고 긍정적일수록 또 돈이 안 돼. 안타깝다. 항상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괜찮은데 왜 나는 항상 밑바닥일까? 개미들이 항상 그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콜드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이 이제 전화를 약속 잡는 거 이상으로 제가 이걸 9년 만에 뚫었어요. 23살 호주 때부터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9년 만에 결국 전화로 전화해서 쌩 모르는 사람한테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전화로 약속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오후에 지금 바쁘니까 저녁에 시간 괜찮냐고 그래 6시에 약속 잡았어요. 로킹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6시에 약속 잡은 걸 다시 전화했어요. 그리고 6시에 약속해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데 펜하고 종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결제하지 못한 이유 왜 결제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반론치고 이걸 계속 이게 했던 거예요. 거기서 순수익이 15만 원씩 나오면서 하루 나는 그때 15만 원 왜 타겟했냐면 내가 노가다를 했었거든요. 그때 노가다를 했을 때 내가 13만 원 했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명만 클로징하면 노가다를 안 하고 내가 이것만 해도 내가 벌어먹고 살겠다. 노가다 하는 거보다 네, 노가다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제 노가다를 했거든요. 세종에서. 그랬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했을 때 진짜 내가 팬티 입고 전화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로 클로징하고 심지어 코칭도 전화로 1대1 코칭 그 상품 내가 팔았어요. 내 거를. 그러니까 내 상품을 팔죠. 무형 서비스죠. 15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네. 그거를 그래서 15만 원 순수익을 그래서 그때는 냈어요. 첫 콜드콜이죠. 첫 콜드콜 9년 만에 뚫었어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가격도 올라가고 내가 이제 수강생도 많이고 마케팅도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지역에서 콜드콜 하기도 싫었고 할 때는 항상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 밥도 못 먹었어요. 콜드콜이 또 두렵거든요. 지금도 안 두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항상 싸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밑바닥인 거 어떻게 해? 내 밑바닥에서 나 IT도 잘 못해. 컴퓨터 컴맹이에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또 말라서 이제 뭔가 노가다 할 때도 체력이 약하고 항상 거기서 또 점심이면 밥 먹고 또 바닥에서도 막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저처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늘 이 위치까지 왔다면 전 누구도 가능하다는 생각하지만
대신 프로세스를 모르고 전략이 없으면 힘들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네. 되게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콜드콜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대표님께서 결국 뭐 한 9년의 시간에 걸쳐서 콜드콜이라는 걸 실제로 이제 경험하면서 이게 본인의 미래다. 혹은 본인이 계속 살아가셔야 하는 방법이다. 이러면서 뭐 책에도 자연스럽게 아웃바운드보다는 콜드콜이라고. 그럼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면서 좀 콜드콜을 기억이 남는 뭐 어떤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고객이라던가 아니면 수강생이라던가 이런 일화가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억이 남으면 그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더 남겠죠. 그렇긴 하죠 보통. 왜냐면 수강생 중에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누구나 다 내 거를 예상하고 내 미래가 이렇다는 거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너무 많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돈보다는 내가 맞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때는 내가 맞다. 돈을 우리가 특히 청년들은 열정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뭐 다른 데서 인터뷰도 가봤어요. 근데 인터뷰 보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보험회사에서도 심지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앉아서 인터뷰 볼 때 이게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약간 꼬이고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분증 해가지고 외국 신분증 딱 줬는데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정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볼 수 없는데 내가 너무 이제 자신감도 차있고 막 그런데 영업사원이 이제 인터뷰 보러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인터뷰는 봤는데 저는 뭔가 창업하고 콜드콜 뭐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데서 나를 안 써주니까 나는 내 기능은 있어. 근데 그 기능을 이제 기능으로 내 기능을 무형 상품으로 이제 판매할 것까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제품을 내가 또 이제 믿는 것만 팔지. 예전에 내가 오피스텔도 분양해봤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때 분양했었던 것도 내가 오피스텔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 팔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오피스텔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본 이후는 난 오피스텔 판매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난 그래서 뭔가를 팔 때는 내가 완전 영혼까지 믿어버리는 제품만 팔지 나는 그 외의 제품 못 팔아요. 대표님께서 확신 있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내 상품을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 분야에서 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 내 것만 그래서 나중에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이제 키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보면 측근들이 나를 도와주는 측근도 있지만 제일 또 배신하는 것도 측근이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모든 걸 갈아가지고 좀 도와줬던 그 수강생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애 둘씩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양육비도 대줄 게 없어가지고 제가 2번씩이나 대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한 3년 동안 제 수강료를 딱 97만 원 받고 계속 도와줬고 심지어 저희 숙소에도 같이 숙소 생활까지 했었어요. 저희 어머님의 그 집을 그때 개조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방 3개 있다 보니까 아예 같이 살면서 그 함께하면서 이 기술이 복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좀 되게 극단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가족이 오히려 더 많이 희생자죠. 제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배워가고 다 배워가면서 이제 점점 수입도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전에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던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리더십도 달라지고. 왜냐면 안에 돈을 이해하고 리더십이 서면 이게 망상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이해를 하고 나면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전달할 때도 그 언어와 그 멘트와 원고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있고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뭔가 성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복제해주고 함께 하다 보면 그 내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수강료 들어와도 그 수강료 대부분은 또 교육에 재투자하거든요. 미국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다 지켜보면서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도구로 사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 앞서가는 정보들을 한국에서 이런 수강생을 또 주면서 이 과정을 옆에서 다 그렇게 지켜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옆에 알면서도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하고 협력하고 싶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사람이 괜찮으면 협력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죠. 협력하고 싶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나를 협박하더라고요.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그때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판매하면 통신 이런 거 신고해야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간이 과세자는 신고 안 해도 됐는데 그걸 신고하는 내용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딱 협력을 안 하고 이제는 그만하자고 딱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그걸 신고 안 했다면서
오히려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다행히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그때는 안 했어요. 예, 컨설팅 업계 제가 있으면. 그러면서 와, 측근이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책 내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책을 냈어요. 그리고 제 컨텐츠를 모두 다 자기 건 것처럼 자기가 콜드콜 오리지널이고 자기만 콜드콜 가르칠 수 있고 자기만 이런 사람을 대상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서 있잖아요. 나보다 유튜브 채널도 먼저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믿을 게 없구나 해가지고 내 거 계속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제가 30대 초반에 그 사람을 겪으면서 40대에 겪었다면 내가 만약 연 한 30억이고 300억일 때 만약 이런 사람 겪었다면 나는 300억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겪을 때 그냥 연 1억, 2억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이 사람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젊었을 때 특히 나이 어릴수록 이런 악질 같은 사람을 빨리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백신을 맞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내가 앞으로 40대 되고 50대 됐을 때 이런 사람을 미리 내가 겪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사람을 볼 수 있는 어떤 뭔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이런 게 하강 국면이라는 거예요. 하강 국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경험할수록 올라갈수록 실패한 것들의 그 리스크를 줄이면 나중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억, 300억 되더라도 떨어진 요소를 끊임없이 이런 어떤 경험치에 대해서 그래서 저 관상책도 막 봐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면 일단 의심하고 보려고. 관상책도 봐봐요. 진짜 보통 관상에서 광대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마가 좁거나 이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광대가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어쨌든 그 적정 이 사람 광대가 확실히 튀어나와 삼각형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것도 막 보면서 이게 진짜 스토리예요. 예. 그냥 그 채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방송에서 사실 이런 걸 알아도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 정서상.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투명하게 계속 살고 투명하게 표현하는 게 제 방식이다 보니까 좀 보신 분들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가장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라던가 대표님한테는 이런 채찍큰의 흔히 말하는 배신 같은 맞아요. 거잖아요. 배신이죠. 이런 게 아마 크게 좀 남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극복 방법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냥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하강 국면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겪을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표현하셨던 거 하면 백신을 맞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쭉 올라가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액션이잖아요. 자기가 하강 국면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런 악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 나이에 30살에 만났거든요. 제가 29살인가 만으로. 그 시기에 만났는데 제 수강생이 거의 다 40, 50대예요. 근데 40대 대신 어떤 남자분이 또 이제 인테리어 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딱 그런 분을 또 만났어요. 자기 고객인데. 저도 고객한테 사실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40대에 만났고 나는 29살에 만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 나이에 그걸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그 악당 같은 고객한테 심지어 나중에 고소까지 받고 인테리어를 다 예쁘게 했는데 어쨌든 전문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근데 저는 그걸 미리 만났기 때문에 좀 미리 이걸 내가 40대 가서 경험했다면 내가 그 전에 그만큼 사람이 빈도수를 많이 노출이 안 된 사람이라고 오히려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만났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을 꼭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당해도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왜냐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런 사람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영상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고 확률적으로 무조건 이런 사람을 겪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아들였고 그걸 인정했고 그걸 내리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삶에 어떤 내가 상처받았던 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당하는 거고. 근데 내가 40대 안 당하고 29살에 당한 게 29살에 이런 인연을 시작해서 30대 중반 전에 이미 끝낸 게 이게 다행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게 늪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대표님이 이런 하강 국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이거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고 대표님만의 약간 특징은 오히려 이거를 더 빨리 만났을 때 좋아. 오히려 더 좋았어. 약간 그렇게 해서 더 다시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맞아요. 분들께서 빨리 체득하고 사실이라는 거 받아들이고 누구나 겪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인정하고 다시 또 시작하라.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맞아요. 주시는 그게 포인트예요. 좋은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영업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많은 분야에 많은 적용이 분야에 다 적용되죠. 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인생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아까 뭐 사기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빨리 한번 극복해야 되는 맞아요. 거. 뭐 되게 의도치 않은 질문에서 뭐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가 그냥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거. 그러면은 하나만 조금 여쭤보고 이제 좀 이제 마케터로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대표님은 이제 영업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영업 전문가시니까 영업이 어떤 거다라고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업은 이게 영업에서 이제 우리가 영업을 또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